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수도권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제정에 일방적 일몰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며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제정 교부금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3년간은 국비를 지원받아 고교 무상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비가 아닌 지방교육재정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등 수도권 교육감들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제의를 통해서 다시 고교 무상교육은 3년간 유예를 하고 그 뒤에도 연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지 지금 당장 이렇게 무상교육 지원비를 중단하는 것은 정말 모든 학부모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희망을 꺾는 일이 될 수 있다. 현재 교육감들은 고교 무상교육 재정의 일방적인 일몰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입니다. 교육감들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정책이 교육 현장의 준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됐다며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교과서 교육 콘텐츠뿐만 아니라 전산망과 같은 인프라와 교사의 수업 역량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장의 준비 정도와 의견 수렴, 또 요즘은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되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에 교육감들은 지난 21일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제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수도권 교육감들은 특수교육과 다문화 교육을 위해서 수시로 협의하고 교육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매달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올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교육 현장. 문제 해결 전까지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교육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차입니다. 양천구가 청년 점포 육성 사업에 참여할 청년 창업가를 모집합니다. 청년 점포 육성 사업은 청년 창업가에게 임차료와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집 대상은 양천구 내에서 점포 사무실 등 창업을 희망하거나 창업한 지 2년이 안 된 청년으로 서류 심사와 발표, 면접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합니다. 선발된 청년 창업가는 자부담금의 50% 범위에서 신규 점포 리모델링비 최대 1,000만 원, 1년간 임차료 월 최대 100만 원 등을 지원받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양천구청 홈페이지에서 구비 서류 등을 확인해 2월 13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은평구가 탄소 중립 실천에 나설 에코플러스 가족봉사단을 모집합니다. 에코플러스 가족봉사단은 북한산 외래식물 제거, 불광천 환경 정화, 에너지 카페 체험 활동 등에 참여합니다. 모집 기간은 2월 14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우리 지역 시의원으로부터 올 한 해 의정활동 계획과 과제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최재란 서울시 의원을 만나봅니다. 이승만 기념관 추진이나 그레이트 한강 같은 대규모 이제 오세훈 시장의 사업에 대한 제동을 좀 거는 데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시의회의 어떤 심의나 아니면 전문가 단체의 어떤 토론을 통하지 않고 그냥 시장 방침으로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현안을 구체적으로 좀 지적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는 이제 논문으로 말하고 이제 의원은 이제 입법 활동, 조례로 말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조례 제정했던 것들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대안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시 교육청과 지방교육청이 그 지원하는 기준이 상이하다 보니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좀 일부 개정을 했고, 그리고 기후 위기가 좀 여러 가지 사회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양천구에 화재와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학생들이 그 아무런 어떤 좀 배려 아니면 지원 이런 걸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교육청에서 교육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거기에 사회 재난도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는 수해라든가 화재에 노출된 우리 피해 학생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도 또 일부 개정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문제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막을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현장에서 갈등이 있는 이유를 들여다봤을 때 첫 번째 이제 두 가지 정도 문제를 말씀하세요.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과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해력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이게 현장에서 보이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럼 저는 대비를 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려면 오히려 아이들에게 독서와 토론의 시간을 더 늘려주고 그리고 문화예술 체육활동, 야외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디지털 교과서와 이 교육을 병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교육 실상을 들여다보니 국어 시수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데 읽기, 쓰기, 뭐 말하기, 듣기 이 수업이 OECD 기준에서 저희 한국이 최하위예요. 그러면서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아마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병행하는 걸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서울시 교육청도 25년 예산을 들여다보면 문화예술 쪽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가장 뜨거웠던 것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 문제였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강조했듯이 송현광장은 4.19 당시 그 인근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죽거나 다친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승만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거에 대한 시민들의 반감이 굉장히 컸고요. 불교계 역시 크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의식 조사를 통해서 오세훈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을 했고 또 다행히 오 시장이 이제 그 송현동에 건립하는 의사도 철회하고 또 시민들에게 사과도 하는 것으로 이건 좀 마무리가 돼서 보람을 좀 느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지역 현안입니다. 뭐 재건축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 목동의 이 재건축이 이제 전국의 기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재건축에 앞서서 목동 1, 2, 3단지 종상향 문제 우리 주민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냈던 거 정말 큰 보람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오 시장이 재건축은 활성화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많이 논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우리 모기동 우성아파트 리모델링이 지금 전국에서 제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국회에 을지로위원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 서울시 의회에는 민생실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을의 어려움에 귀를 기울이는 더불어민주당만의 어떤 민생실천 기구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복지분과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 그리고 양천 구민들의 을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의 대변인을 맡게 됐습니다. 이제 조기 대선 시계가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 당의 목소리도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또 우리 주권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바른 정보를 전달하는데 매진하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건 좀 조례라든가 아니면 교육부와 같은 토론 등을 통해서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좀 모색을 하고 싶고요. 우선은 이제 시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초선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재선, 3선이 할 수 있는 영역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재선의 목표를 좀 두고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 더 큰 힘을 실어드리고 우리 서울 시민들의 삶도 윤택하게 해드리고 싶다 이런 좀 개인적인 목표가 좀 있고요. 홈플러스 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각하는 것이 과연 우리 양천구에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후반기 교육위원회 이제 위원이 됐으니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다 이런 약속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 되고 나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수차례 가졌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5년 예산에 우리 간담회에서 받은 민원이 대부분 예산으로 담겼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소통하고 또 서울시와 우리 교육청과 우리 양천구를 잇는 그런 역할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설 연휴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원인으로 배터리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아직 원인을 조사 중이지만 여러 승객의 목격담을 보면 선반 속의 배터리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항공 위험물 운송 기술 기준을 보면 리튬 이온 배터리나 리튬 메탈 배터리 등은 위험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워낙 높아서 충격이나 과열이 발생하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160와트시 이상의 리튬 배터리가 들어있는 전자기기든 아예 비행기에 실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량에 한해 승객이 직접 들고 타는 것은 가능한데요. 휴대전화나 노트북은 대부분 160와트시 이하기 때문에 들고 타거나 캐리어에 넣어서 수화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반면 보조 배터리는 캐리어에 넣지 말고 무조건 들고 타야 하는데요. 이번 사고가 난 에어부산을 포함해 대부분 항공사는 소지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를 100와트시 이하 5개, 160와트시 이하 고용량 배터리를 2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종류는 불이 나면 빠른 진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반 안쪽이 아닌 승객이 직접 갖고 있으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항공사의 강제가 아닌 권장 사항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승객이 들고 있던 보조 배터리에 연기가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최근 2년간만 봐도 4건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자체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해 봐야겠지만 배터리 관련 규정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은평구가 제14기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은 학교 추천과 공개 모집을 통해 30명으로 구성됩니다. 은평구에 거주하거나 은평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의견을 내고 청소년 관련 행사와 청소년 제안 사업 실행 등에 참여합니다. 모집 기간은 2월 6일까지로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은평구 청소년 문화의 집 신나는 애프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양천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16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중장년 지원 서포터즈, 보행자 안전관리 사업,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서포터즈 등입니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양천구 주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가구 구성원 재산이 4억 9,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무 기간은 3월 3일부터 6월까지 4개월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2월 5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